서울의 추운 겨울밤, 김지은은 부모님의 집 문 앞에서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뿐이었고 눈물로 범벅된 얼굴은 차가운 바람에 얼어붙을 듯했다. 너 같은 년은 우리 집안에서 나가. 아버지의 고함이 아직도 귀에 쟁쟁했다. 지은은 고등학교 때부터 느껴온 자신의 감정을 숨겨왔지만 오늘 그 비밀이 폭로된 순간 모든 게 무너졌다. 그녀의 연인, 박민지와의 사진이 부모님의 손에 들어간 것이다. 지은은 문을 두드렸지만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침묵뿐이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다. 18살의 나이로 세상에 홀로 던져진 느낌이었다. 민지가 기다리고 있을 텐데 어떻게 연락할까? 핸드폰마저 부모님이 빼앗아 버렸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서울역 근처 벤치에서 눈을 떴다. 밤새 추위에 떨며 잠을 청했지만 제대로 쉬지 못했다. 그녀는 민지에게 연락해야 했다. 주변을 둘러보니 공중전화가 보였다. 동전을 모아 전화를 걸었다. 민지야, 나야. 집에서 쫓겨났어. 김민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떻게 해? 내가 갈게. 어디야? 하지만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너도 위험해. 내 부모님도 알면. 민지는 서울의 명문대에 다니는 엘리트였다. 그녀의 집안은 보수적이었고 민지가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모든 게 끝날 터였다. 지은은 민지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 일단 혼자 지내볼게. 나중에 연락할게. 전화를 끊고 나니 세상이 더 커 보였다. 지은은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고등학교 졸업도 안 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시작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원 벤치나 지하철에서 잤다. 추운 겨울이 지나 봄이 왔지만 그녀의 삶은 여전히 혹독했다. 민지와의 연락은 점점 줄어들었다. 민지는 대학 공부로 바빴고 지은은 생존에 매달렸다. 가끔 민지가 몰래 돈을 보내주었지만 지은은 받기를 거부했다. 내 힘으로 살아야 해. 그녀는 스스로를 다그쳤다. 하지만 내심으로는 민지가 그리웠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할까? 사회의 시선, 가족의 배신, 모든 게 그녀를 짓눌렀다. 시간이 흘러 지은은 작은 카페에서 정직원이 되었다. 주인 아줌마가 그녀의 사정을 듣고 도와주었다. 너처럼 젊은 애가 왜 이렇게 고생해? 지은은 웃으며 대답했다. 인생이 그렇죠. 하지만 속으로는 울고 싶었다. 민지와의 마지막 만남은 6개월 전이었다. 민지가 찾아와 함께 도망치자고 했지만 지은은 거절했다. 너는 내 길을 가. 나는 괜찮아. 그날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지은은 그 후로 민지의 연락을 피했다. 자신의 불행이 민지에게 전염될까 봐 두려웠다. 가족의 압력은 여전했다. 어머니가 가끔 전화를 걸어 집으로 돌아오라고 했지만 조건은 그런 더러운 감정을 버려렸다. 지은은 버틸 수밖에 없었다. 카페에서 일하던 어느 날 지은은 손님 중 익숙한 얼굴을 보았다. 민지의 어머니였다. 그녀는 지은을 알아보고 인상을 찌푸렸다. 너 아직도 서울에 있니? 민지한테서 떨어져. 지은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었다. 왜 우리는 사랑하는 게 죄일까? 그날 밤, 지은은 다시 노숙 생활로 돌아갔다. 카페 주인이 민지의 어머니와 아는 사이였던 탓에 해고당했다. 세상이 그녀를 용서하지 않았다. 지은은 거리를 헤매며 생각했다. 이 모든 게 내 선택 때문인가? 민지와의 사랑을 포기할 걸 그랬나?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단지 고통이 너무 컸다. 1년이 지나 지은은 IT 회사에서 청소부로 일하게 되었다. 낮에는 청소하고 밤에는 독학으로 코딩을 배웠다. 그녀는 컴퓨터에 재능이 있었다. 고등학교 때부터 프로그래밍에 관심이 많았지만 집안 사정으로 포기했다. 이제는 생존을 위해 배웠다. 회사 동료 하나가 그녀의 코드를 보고 감탄했다. 얘야, 너 재능 있네?
왜 청소만 해? 지은은 웃었다. 기회가 없었어요. 그 동료가 그녀를 도와 작은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해주었다. 지은의 삶에 작은 희망이 싹텄다. 하지만 민지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했다. 가끔 민지의 소식을 SNS로 확인했다. 민지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다. 행복해 보였다. 지은은 축하하고 싶었지만 연락하지 않았다. 지은의 재능은 점점 빛을 발했다. 그녀는 청소부에서 인턴으로 승진했다. 회사 상사가 그녀의 코드를 인정했다. 너처럼 열심히 하는 애는 처음 봐의 지은은 밤낮 없이 일했다. 과거의 상처를 잊기 위해. 하지만 꿈속에서 민지가 나타났다. 지은아, 왜 나를 버렸어? 지은은 깨어나 울었다. 가족과의 화해는 멀어 보였다. 아버지는 여전히 그녀를 인정하지 않았다. 사회의 정견은 그녀를 비정상으로 낙인 찍었다. 지은은 혼자서 싸웠다. 이 길이 옳은가? 그녀는 스스로 물었다. 하지만 답은 없었다. 2년 후, 지은은 정규직 개발자가 되었다. 그녀의 프로젝트가 회사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상금으로 받은 돈으로 작은 원룸을 얻었다. 노숙 생활은 끝났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여전했다. 민지와의 추억이 그녀를 괴롭혔다. 어느 날 회사 파티에서 지은은 민지를 만났다. 민지가 거래처 직원으로 온 것이다. 둘의 눈이 마주쳤다. 민지는 놀란 표정이었다. 지은아, 지은은 도망쳤다. 왜? 두려웠다. 다시 상처받을까 봐. 그날 밤, 민지로부터 메시지가 왔다. 만나자. 지은은 고민했다. 이 만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지은과 민지의 재회는 서울의 한 카페에서 이루어졌다. 민지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28살이 된 그녀는 세련된 슈트 차림으로 앉아 있었다. 지은은 자신의 낡은 옷차림이 부끄러웠다. 오랜만이야. 민지가 먼저 말을 꺼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잘 지냈어. 대화는 어색했다. 민지는 결혼 소식을 전했다. 내년에 결혼할 거야? 남자친구가 있어. 지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축하해. 그녀는 애써 웃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배신감이 들끓었다. 왜? 우리는 함께 할 수 없었나? 민지는 눈물을 글썽였다. 미안해, 지은아. 가족 압력 때문에 지은은 이해했다. 민지의 집안은 재벌급이었다. 레즈비언 딸은 용납되지 않았다. 대화는 과거로 흘렀다. 고등학교 때 둘은 같은 반이었다. 지은은 조용한 모범생, 민지는 밝고 인기 많았다. 우연한 만남으로 가까워졌고 감정이 싹 텄다. 첫 키스는 학교 옥상에서였다. 그 순간은 행복했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지은의 부모가 알게 된 후 모든 게 무너졌다. 민지는 자신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거리를 두었다. 나 혼자서 버틸 수 있을 줄 알았어. 지은이 말했다.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나도 고통스러웠어. 매일 내 생각만 했어. 둘은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민지의 선택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이제 그만하자. 우리 각자의 삶을 살아. 지은은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재회 후 지은의 삶은 다시 흔들렸다. 회사에서 집중이 안 됐다. 민지의 결혼 소식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녀는 더 열심히 일했다.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며 승진했다. 이제는 팀장이었다. 동료들은 그녀를 존경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외로움만이 기다렸다. 가족과의 연락은 끊겼다. 어머니가 가끔 전화를 걸었지만 대화는 싸움으로 끝났다. 내가 정상으로 돌아오면 집으로 와의 지은은 화가 났다. 나는 정상인데요. 사회의 시선도 여전했다. 회사에서 동성애자라는 소문이 돌면 그녀의 위치가 위험했다. 지은은 숨겼다. 자신의 정체성을.
민지의 결혼식 날, 지은은 초대받지 않았다. 하지만 소식을 들었다. SNS에 올라온 사진을 보며 울었다. 민지는 행복해 보였다. 남편은 잘생긴 사업가였다. 지은은 질투했다. 왜 나는 안 돼? 그녀는 자신의 성공을 돌아보았다. 이제는 안정된 삶이었다. 하지만 사랑은 없었다. 지은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려 했다. 레즈비언 커뮤니티에 가입했다. 그곳에서 수연을 만났다. 수연은 25살, 밝고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둘은 데이트를 시작했다. 지은은 처음으로 행복을 느꼈다. 하지만 민지의 그림자가 여전했다. 수연과의 관계는 순조로웠다. 둘은 서울의 거리를 함께 걸었다. 수연은 지은의 과거를 듣고 안아주었다. 너는 강해,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가족의 압력이 다시 시작됐다. 지은의 여동생이 연락했다. 언니, 집에 와, 아빠가 아파. 지은은 고민했다. 가면 또 상처받을 텐데. 하지만 혈육이었다. 그녀는 집으로 갔다. 아버지는 병상에 누워 있었다. 지은아, 오. 그의 목소리가 약했다. 지은은 눈물을 참았다. 아빠, 대화는 어색했다. 어머니가 말했다. 내가 그런 생활을 그만두면. 지은은 화가 났다. 그런 생활이 아니에요? 제 3이에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미안하다. 화해의 기미가 보였다. 하지만 완전하지 않았다. 지은은 집을 나서며 생각했다. 왜 가족은 나를 이해 못할까? 사회의 정견이 그들을 가로막았다. 수연과의 관계도 시험받았다. 수연의 부모가 알게 됐다. 그런 여자랑 헤어져. 수연은 울었다. 지은은 위로했다. 내가 선택해. 수연은 지은을 선택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컸다. 수연은 집에서 쫓겨났다. 지은은 죄책감을 느꼈다. 또 누군가를 불행하게 만들었나? 그녀는 민지를 떠올렸다. 같은 패턴이었다. 지은의 커리어는 상승세였다. 그녀는 스타트업을 차렸다. 앱 개발 회사였다. 투자자들이 몰려들었다. 지은은 성공의 맛을 봤다. 하지만 내적 갈등은 심해졌다. 수연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결혼에 대한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불가능했다. 사회의 벽이 높았다. 지은은 운동에 참여했다. LGBT 권리 시위에 나갔다. 그곳에서 민지를 다시 만났다. 민지는 이혼 소송 중이었다. 결혼이 잘못이었어. 민지가 말했다. 지은은 놀랐다. 왜?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너를 잊을 수 없었어. 재회의 불꽃이 타올랐다. 둘의 관계가 재정화됐다. 하지만 비밀이었다. 민지의 이혼은 스캔들이었다. 지은의 회사도 영향을 받을 수 있었다. 지은은 고민했다. 이 사랑을 포기할까? 아니, 이번에는 싸우기로 했다. 수연에게 미안했지만 솔직히 털어놨다. 미안해. 민지가 수연은 상처받았지만 이해했다. 행복해져. 지은과 민지는 함께 살기로 했다. 하지만 가족의 반대가 거세졌다. 민지의 부모가 소송을 걸었다. 재산 상속 포기해. 지은의 가족도 반대했다. 사회의 시선이 그들을 짓눌렀다. 지은과 민지의 동거 생활은 행복했지만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서로를 안아주었지만 밖으로 나서면 조심해야 했다. 사람들 눈에 띄지 마. 민지가 속삭였다. 지은은 동의했다. 그녀의 회사는 이제 벤처 캐피털로부터 큰 투자를 받았다. 포브스 아시아의 기사가 실릴 예정이었다. 젊은 여성 CEO의 성공 스토리라는 제목이었다. 지은은 기뻤지만 불안했다. 과거가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 민지는 변호사와 상의 중이었다. 이혼 절차가 복잡했다. 남편이 동의하지 않았다. 너 같은 년 때문에
그는 소리를 질렀다. 회사에서 지은은 압박을 느꼈다. 투자자들이 그녀의 사생활을 캐물었다. 결혼은 안 해. 지은은 웃으며 넘겼다. 아직이에요.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다.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 CEO는 용납되지 않았다. 그녀는 민지와의 관계를 숨겼다. 하지만 그 숨김은 그녀를 지치게 만들었다. 밤에 민지와 이야기했다. 우리 공개할까?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위험해. 내 회사 때문에. 지은은 한숨을 쉬었다. 사랑과 성공,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까? 그녀의 내적 갈등이 깊어졌다. 가족의 압력이 다시 시작됐다. 지은의 아버지가 퇴원 후 집으로 불렀다. 내가 그런 생활을 계속하면 상속은 없다. 지은은 화가 났다. 돈 때문에요? 제 행복은요? 아버지는 침묵했다. 어머니가 울었다. 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해? 지은은 대답했다. 저도 고통스러워요. 왜 이해 못해요? 대화는 싸움으로 끝났다. 지은은 집을 나서며 생각했다. 가족의 사랑은 조건적인가? 사회의 도덕이 그들을 망치고 있었다. 민지의 이혼 소송은 고조됐다. 법정에서 남편이 폭로했다. 그녀는 레즈비언이야. 법정안이 소란스러웠다. 민지는 창피함을 느꼈다. 지은은 법정에 나가 지지했다. 괜찮아. 그녀가 속삭였다. 하지만 언론이 달라붙었다. 재벌딸의 스캔들 기사가 쏟아졌다. 지은의 회사도 타격을 받았다. 투자자들이 철회했다. 이미지가 중요해. 지은은 절망했다. 모든 게 무너지는 듯했다. 그녀는 민지에게 말했다. 헤어질까? 민지는 울었다. 안 돼. 함께 싸워. 시위에 참여하며 지은은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는 정상입니다. 군중이 환호했다. 하지만 반대 시위자들이 달라들었다. 비정상, 돌이 날아왔다. 지은은 다쳤다. 병원에서 민지가 지켰다. 미안해. 지은은 웃었다. 괜찮아. 이게 우리의 현실이야. 그녀의 결의가 강해졌다. 회사를 재건하기로 했다. 새로운 투자자를 찾았다. LGBT 친화적인 벤처였다. 내 스토리를 좋아해. 그들은 말했다. 지은은 희망을 봤다. 민지의 이혼이 성립됐다. 그녀는 자유로워졌다. 하지만 부모님과의 관계는 끊겼다. 너는 우리 딸이 아니야. 민지는 울었다. 지은은 안아주었다. 나 있잖아. 둘의 사랑은 더 깊어졌다. 하지만 사회의 정겨는 여전했다. 직장에서 차별이 시작됐다. 지은의 직원 하나가 사표를 냈다. 죄송해요, 대표님. 제 가족이. 지은은 이해했다. 하지만 아팠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할까? 그녀는 책을 쓰기로 했다. 자신의 이야기를. 포브스 인터뷰 날이 왔다. 지은은 솔직히 털어놨다. 저는 레즈비언입니다.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기자가 놀랐다. 그게 기사에 실려도 돼요. 지은은 끄덕였다. 네, 숨기지 않을게요. 기사가 나왔다. 노숙자에서 CEO로. 김지은의 이야기. 반응은 엇갈렸다. 지지자들도 있었지만 비난도 쏟아졌다. 더러운 년. 온라인 댓글이 달렸다. 지은은 상처받았지만 버텼다. 민지가 곁에 있었다. 새로운 도전이 왔다. 지은의 회사가 해킹당했다. 경쟁사 지시였다. 내 성 정체성 때문에. 익명 메시지가 왔다. 지은은 분노했다.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다. 그녀는 더 강해져야 했다. 민지와 함께 해외로 갈까 고민했다. 캐나다에서 결혼하자. 민지가 제안했다. 지은은 동의했다. 하지만 한국을 떠난다는 건 모든 걸 포기하는 거였다. 가족, 친구, 회사, 그녀의 선택은 어려웠다. 지은의 회사는 회복됐다. 새로운 파트너십으로 성장했다.
포브스 기사가 오히려 홍보가 됐다. 용감한 여성지라는 이미지가 생겼다. 지지자들이 몰려들었다. 지은은 강연에 초대됐다. LGBT 권리에 대해 그녀는 무대에 서서 말했다. 저는 쫓겨났어요. 하지만 일어났어요. 청중이 박수를 쳤다. 하지만 뒤에서는 위협이 왔다. 죽어라 협박 편지가 왔다. 지은은 두려웠다. 민지가 보호했다. 함께라면 괜찮아. 가족과의 화해 시도가 다시 시작됐다. 여동생이 찾아왔다. 언니, 아빠가 보고 싶어해. 지은은 갔다. 아버지는 약해져 있었다. 미안하다. 지은아. 내가 옳았어. 지은은 울었다. 아빠, 화해였다. 어머니도 받아들였다. 내 행복이 중요해. 지은은 감사했다. 하지만 사회 전체는 변하지 않았다. 법은 여전했다. 동성 결혼은 불법이었다. 민지와의 관계는 공개됐다. 언론이 달라붙었다. CEO의 연인 사진이 찍혔다. 지은의 주가가 떨어졌다. 투자자 철회 그녀는 대처했다. 우리는 사랑해요. 그게 죄인가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젊은 세대가 지지했다. 화이팅! 댓글들이 달렸다. 지은은 힘을 얻었다. 새로운 갈등이 생겼다. 민지의 전 남편이 복수했다. 소송 걸겠다. 그는 민지의 재산을 노렸다. 지은은 변호사를 고용했다. 법정 싸움이 시작됐다. 증인으로 나서 판사가 말했다. 지은은 증언했다. 민지는 행복해요. 승소했다. 하지만 피로가 쌓였다. 지은은 건강이 나빠졌다.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성 질환 의사가 말했다. 민지가 간호했다. 쉬어. 퇴원 후 지은은 결정을 내렸다. 해외로 가자. 민지는 동의했다. 캐나다로 이민 준비를 했다. 회사 매각을 고려했다. 새로운 시작 하지만 아쉬웠다. 한국에서 쌓은 모든 게 헛된가? 그녀는 책을 완성했다. 나의 사랑, 나의 투쟁에 출판됐다. 베스트셀러가 됐다. 사람들이 공감했다. 이민 전날 가족이 모였다. 잘가 아버지가 말했다. 지은은 포옹했다. 고마워요. 공항에서 민지와 손을 잡았다. 새로운 삶, 비행기가 이륙했다. 캐나다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행복했다. 하지만 한국의 소식이 들려왔다. LGBT 법안 통과. 지은은 기뻤다. 그녀의 투쟁이 도움이 됐나? 10년 후 지은은 포브스에 다시 올랐다. 글로벌 CEO 하지만 과거의 비밀이 드러났다. 그녀는 노숙자 시절 민지의 도움을 받았었다. 민지가 몰래 돈을 보냈던 거였다. 지은은 충격받았다. 왜 말 안 했어? 민지는 웃었다. 내 자존심 때문에. 지은은 울었다. 모든 게 민지 덕분이었나? 새로운 삶에서 지은은 회사를 키웠다. 캐나다에서 성공했다. 하지만 한국을 그리워했다. 돌아갈까? 민지가 물었다. 지은은 고민했다. 사회가 변했나? 뉴스를 봤다. 동성 결혼 합법화의 지은은 환호했다. 돌아가자. 캐나다에서의 삶은 안정적이었다. 지은과 민지는 작은 집에서 살았다.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며 대화했다. 오늘 뭐 할까? 민지가 물었다. 지은은 웃었다. 일하거나 산책하거나.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한국이었다. 가족 소식이 그리웠다. 여동생이 결혼했다. 언니, 와줘. 지은은 갔다. 한국에 도착하니 공기가 익숙했다. 결혼식에서 가족을 만났다. 잘 지냈어? 아버지가 물었다. 지은은 끄덕였다. 네. 한국 사회는 변했다. LGBT 권리가 강화됐다. 지은의 책이 영향을 줬다.
그녀는 강연을 요청받았다. 돌아온 CEO, 무대에 서서 말했다. 저는 싸웠어요. 그리고 이겼어요. 청중이 박수쳤다. 민지도 함께했다. 우리 이야기, 둘이 손을 잡았다. 언론이 찍었다. 이번에는 긍정적이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가 다시 도졌다. 민지의 전 남편이 나타났다. 돈을 달라 그는 협박했다. 지은은 대응했다. 경찰에 신고할게 그는 물러났다. 하지만 불안했다. 왜 과거가 따라올까? 지은은 상담을 받았다. 트라우마예요, 상담사가 말했다. 그녀는 치유를 시작했다. 회사 재건을 계획했다. 한국지사 열자 투자자들이 모였다. 내 스토리가 영감적. 지은은 성공했다. 포브스의 귀환의 여왕으로 실렸다. 하지만 숨긴 진실이 드러났다. 노숙자 시절 민지의 도움이 컸다. 지은은 충격받았다. 내 성공이 가짜인가? 민지는 안심시켰다. 아니, 내 노력 덕분이야. 가족과의 관계가 깊어졌다. 아버지가 말했다. 자랑스러워. 지은은 울었다. 사회의 변화가 그들을 도왔다. 하지만 여전히 반대자들이 있었다. 아직 멀었어. 지은은 싸움을 계속했다. 민지와 함께. 삶의 고비가 또 왔다. 민지가 아프다. 암 초기. 지은은 절망했다. 왜? 병원에서 지켰다. 치료가 시작됐다. 지은은 일도 포기했다. 너가 우선이야. 민지는 웃었다. 괜찮아. 회복됐다. 둘은 더 강해졌다. 10년의 여정이 끝났다. 지은은 회고했다. 쫓겨남, 노숙, 성공, 사랑. 모든 게 연결됐다. 그녀는 책 후속편을 썼다. 우리의 승리, 출판됐다. 사람들이 읽었다. 마지막으로 지은은 물었다. 사랑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하는 게 옳은가?